그러니까 장례식장에 얼마나 그런 기운들이 많을까요? 맞아요. 뭐 사자도 많을 거고 귀신들도 많을 거고. 근데 아무래도 장례식장 갔다 오시는 분들은 또 그러지, 요 언니도 장의사다 보니까 그러면은 차에 귀신 붙어 다니겠네 하는데 다르잖아. 어쨌든 완전히 하시는 일이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근데 일반 손님들은 귀문이 열린 분들은 따라오지. 귀문 열렸네 하면서. 그래서 막 입간하다가 막 팀장님들한테 여쭤보면은 전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제 고인분들이 저 지켜주는 것 같은데 보통 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기운을 하시는 분들이 오래 버티시는 거죠. 아마 그러니까 귀문이 열리고 이런 분들은 빨리빨리 나갈 거예요. 오히려. 빨리빨리 그만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얘기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응, 응, 빨리빨리 나가버리니까. 오히려 이제 장례식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들었고. 맞아. 저는 그 어렸을 때 본 뭐 토요미스테리 이런 것 중에 빨간 차에는 귀신이 붙는다. 빨간 우산, 빨간 차에는 귀신이 붙는다. 그래서 어릴 때 운전을 이제 나는 꿈꿨을 때 빨간 차는 절대 안 타겠다. 왜냐면 빨간 마티즈를 탄 적이 있어요, 어릴 때. 근데 뭐 본 건 아닌데 그냥 그 이상한 기분이 있잖아요. 꼭 차에 뭐가 붙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 그 이후로 빨간 차와 빨간 우산은 안 써요. 안 쓰고 좀 무서워하고. 아 진짜 귀신이 좋아하는 색깔이 있나요? 귀신이 좋아하는 색은 보통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무당 이모들이 어둡게 입고 다니지 말라란 소리는 해요. 완전 그런 얘기는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운을 받아줄 때나 좋은 일을 할 때는 밝은 옷을 입고 오고 운 받는 옷, 운을 받아주는 옷도 밝은 거를 가지고 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아무래도 그거는 우리 이 장례식장에서 다들 검은 옷 입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어두운 옷 입고 오면 하는 순간 얘기가 하나 또 생각났어. 어떤 무당 선생님이 되게 원래 밝은 옷만 잘 입고 다니시는 분인데 어느 날부터 그렇게 어두운 옷만 입고 다니더래요. 까만 원피스에 까만 자켓, 까만 상의에 까만 바지, 까만 구두, 다 까만 걸로만 입고 다니고 안 그러시던 분이. 안 그랬던 분이.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굿을 많이 하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초대가 돼서 하시는 분들은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한 일주일 상간에 계속 본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이. 그래서 누구야 자꾸 까만 옷 입냐, 너 마치 죽을 사람처럼 이랬는데 진짜 돌아가셨잖아, 얼마 뒤에. 뭐야, 그럼 자기가 그걸 알고. 그럼 그건 모르죠.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누가 죽기 전에 그렇게 한 달 정도로 까만 옷만 미친 듯이 입고 다녀갖고 얘기를 했대요. 야, 너 무슨 상복처럼 왜 자꾸 까만 옷만 입고 다니냐. 너 안 어울린다. 너무 까만 옷 입지 마라. 너무 칙칙하다. 근데 그분이 너무 과하게 막 까만 원피스에 까만 자켓, 까만 상의에 까만 바지 다 까맣게만 입고 다니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그랬으면 무당분들이, 왜냐면 무당분들은 서로한테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거는 약간 선을 넘는 거거든. 그래서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 오죽했으면 그 소리를 했계셨어, 어른들이. 그래서 너 뭐 장례식장 가는 사람도 아니고 왜 자꾸 까만 옷 입냐 이랬는데 얼마 안 돼서 사고로 돌아가셨다 하더라고. 최근에 제가 저번 주에 했던 굿 얘기인데 이 얘기까지 나올 줄은 몰랐네. 누구를 빗대서 얘기하면 좋을까? 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먼저 점을 봤어요. 둘은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제가 B라는 사람은 점을 봐주고 있는데 거의 다 봤어. 이제 다 끝났어. 다 끝났고 하는데 갑자기 그 일산 법당 기준으로 오른쪽에 문이 있거든요. 법당에 들어오는 문이. 제가 여기 앉아있으면 오른쪽에 문이 있는데 갑자기 문틈으로 새카만 존재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점을 보고 있는 중에. 그리고 이 사람 점은 다 끝났어 이제.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있고 이 사람 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아무 문제도 없고 내년에 좋을 거니까 하세요 하는데 갑자기 그게 싹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제가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럴 리가 없는데, 그리고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때부터 머리야 이러면서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그러니까 그 사람 당황한 거야. 자기 운이 그런 줄 알고. 왜요? 왜 갑자기 그러세요? 그래서 본인의 운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너무 안 좋다 이러면서 제가 그분한테
죄송하지만 본인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아픈 거 보니까 어쨌든 간에 앞에 얘기한 것만 잘 기억해서 일단은 가세요라고 하는데도 막 제가 그때부터 목이 다 나가고 막 목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저 사람 뭐지? 약간 이런 표정으로 뭐야 방금까지 자기 옷 너무 좋다고 막 그래놓고서는 갑자기 제가 머리야 이러더니 막 이렇게 갑자기 보이지? 막 혼자 날리니까 그래서 그분이 갔어요. 저 당황스러운 거야. 왜냐면은 제가 막 이제는 뭐가 보이지? 왜 보이지? 이러는 시기는 지나갔거든요. 이렇게 오버하질 않아요, 이제는. 근데 전 보고 있는데 그냥 옆에서 까만 게 싹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뭐지? 이러고 근데 바로 뒤이어서 손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언제도 몰랐어. 왜냐면은 그래도 손님이 들어올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나 이런 게 들려야 되는데 그분이 아예 안 들렸어요, 그게. 그래서 그분이 나가고 나니까 바로 한 30초도 안 돼서 새로운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인 혹시 언제 왔냐 이 집에 했더니 10분 전에 왔다는 거야. 10분 전에. 그래갖고 내가 그때부터 그냥 들어오자마자 당신 몇 시 언제 왔어요? 제가 이랬거든요. 그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당신 몇 시에 왔어요? 이랬더니 네 이러고 아니 여기 언제 왔냐고 그때 10분 전에요. 앉으세요 하면서 그 사람이 보통은 손님이 들어오면은 집중을 해서 자 이제 봅시다 해야지 이 사자가 보이는 거거든요. 아니면 손님이 들어올 때 보이거나. 근데 이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셌으면은 나는 딴 사람의 정을 보고 있는데 이분이 들어오는 거에 맞춰서 같이 사자가 들어온 거예요. 진짜 센. 그래갖고 그분 굿했잖아요. 근데 뭐였는 줄 알아? 그분이 진짜 너무 남들이 봤을 때는 문제없는 가정과 문제없는 자녀와 일하시는 사업도 괜찮아. 장사하시는데 근데 자기가 장사 가게 문 다 그냥 닫아놓고 장사 안 하고 죽으려고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게 티가 진짜 안 나. 멀쩡해 보여요. 왜냐면 남편도 멀쩡해. 아이도 어린 애기예요. 그리고 일도 장사도 잘 돼. 근데 세상에 그분이 그런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그분이 앉았을 때 아니 얼마나 사자가 안 좋았으면은 당신 때문에 앞에 사람 전 망칠 뻔했다고 제가 그러니까. 짜증을 이제 그때부터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때문에 앞에 사람 점 잘못 나올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에? 이러니까 더 일찍 왔으면 내가 앞에 사람 점 잘못 볼 뻔했다고. 내가 이렇게 오버하는 성격이 아닌데 얼마나 안 좋았으면은 들어오는 거에 맞춰서 세상에 사자가 문을 뚫고 들어오냐고. 보통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얼마나 안 좋았으면 그 사람 오는 거에 사자 같이 들어오냐고요.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짜증을 엄청 내면서 이제 그분이 갑자기 이분이 왜 이러시지 약간 알 수도 없는 막 사자 얘기하고 막 검은 그림자 얘기하니까 그리고 당신 죽을 생각이에요? 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그 얘기하니까 완전 울기 시작한 거야. 그래갖고 바로 굿했잖아요. 본인 생각 때문에 사자가 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기운이 들어오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슬프게도 그런 기운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자살 귀들이 몰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가시는 수예요. 그분이 이제 점을 보았을 때는 맞아, 나 자살 생각하고 있었어. 나 너무 안 좋아. 그리고 가족 중에 되게 안 좋으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가족분이 아프셨어. 근데 이 가족분이 아프셨는데 저한테 전본 게 예를 들어 월요일이면은 수요일 날 조직 검사를 하기로 돼 있었고 이전에 아팠던 게 완치가 된 상황이었어요. 부모님이. 그래서 근데 수요일 날 조직 검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부모님 재발할 거고 어마무시하게 안 좋다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배가 너무 아픈 거야. 막 배가 미친 듯이. 그래서 제가 부모님 미안하지만 재발할 거고 더욱더 안 좋아지실 거고 이거는 사실이다. 나는 겁주면서 전 본 스타일이 아닌데 이거는 미안하지만 사실이다라고 해서 그분이 월요일 날 저한테 구술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 다음 주 화요일인가 수요일에 구술하기로 하고 그 다다음 날에 부모님 조직 검사를 하러 가기로 했어. 근데 조직 검사를 하러 갔는데 재발이 딱 나온 거예요. 그 재발이 나와가지고 이분이 나한테 구술하기로 하고 나를 잡아놨는데 태어나서 처음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불안했던 거야. 자기가 혹시라도 사기당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그래서 자기가 엄청 오랫동안 다닌 철학관을 가게 됐대요. 그 철학관에 갔대. 근데 철학관에 할아버지가
거의 몇십 년을 그런 사주팔자를 푸시는 분인데 이제 그분이 한테 엄청 오래 다녔대요. 근데 이 분이 옛날에 어디 점을 보러 갔었는데 이 손님이 점을 보러 가셨는데 점 보러 간 곳에서 너는 신기가 있어서 신내리는 받아야 된다 이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철학관에 와갖고 선생님 저 어디 갔더니 신점 보러 갔더니 신내림 받아야 돼요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노발대발하면서 너는 이상한 점집 다니면서 이상한 소리나 들어가고 온다면서 너 다시는 점집 가지 마 이제 이랬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랜만에 점집을 온 거야. 그리고 굿을 잡아버렸잖아요. 그 자기가 너무 걱정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철학관 할아버지한테는 붙잡았다는 소리는 안 하고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제 점을 본 거야. 사주팔자를. 근데 사주를 쫙 풀더니 부모님을 풀었는데 부모님이 너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 철학관 그분이. 그러면서 그 철학관에서 하는 얘기가 집 근처에 있는 점집에 가서 굿을 한번 하라는 소리를 하더래. 그렇게 저번에는 앞으로 무당 절대 절대 가지 마 하셨던 분이 뜬금없이. 그래서 이분이 너무 깜짝 놀랐고 선생님 화내시지 말라고 저 사실은 굿 잡았어요. 이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굿을 잡았냐 해서 사실은 저 며칠 전에 점집 가가지고 거기서 저보고 사자가 따라와 있다고 대수대명 쳐야 된다고 했고 잡았어 했더니 그 철학관 할아버지가 거기는 맞네. 거기는 찐이네. 해라면서. 그러면서 그거는 해야 된다고. 사실은 네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너네 부모님도 너무 안 좋아서 자기가 대수대명을 쳐라라는 얘기를 방금 돌려서 얘기한 건데 그 굿을 잡았다고 하니까 그거는 진짜 잘했다고 하라고. 그래갖고 그분이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저한테 굿을 지난주에 하셨거든요. 지난주에 얼마 안 됐어요. 바로 신뢰 빡 돼가지고. 근데 딱 그 끝날 때쯤에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 사실은 자기가 너무 갑작스럽게 잡고 나서 걱정이 돼서 자기 오래된 철학관을 갔는데 거기서 먼저 그 집 근처 가서 한번 굿을 한번 하라면서 그 소리를 해서 이 얘기를 다 말씀드렸더니 거기는 제대로 보는 데가 맞다. 정확하게 짚어냈다. 이 소리를 했다 하더라고요. 대박이다.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진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물론 또 이거 보시면 또 그래 너 잘났다. 니 똥 굴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들은 얘기입니다. 그 들은 얘기고 그분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 그리고 벨라 씨도 들었어. 네. 뭐 어떻게 해요? 잘났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욕하셔. 오케이. 벨라 씨도 그때 그러니까 놀러 왔었어요. 구판에 놀러 와가지고 또 구경 한번 가보고 싶네요. 구판을요? 네. 그럼 갑자기 막 실리면 어떡해? 안 실리지 않을까요? 저 나왔던 그 유튜브 댓글에 어떤 분이 이사 갔는데 저승은행 그 돈이 막 발견됐다고 그것도 무섭다고 하셨거든요. 맞아. 그런 것도 무섭고 이제 부적 나오는 게 또 무서워하는데 보통은 이게 부적이 그냥 우리 집에 좋은 운만 갖다 주세요 하고 놓는 경우가 많아서 집안에서 부적 나왔다 해서 무서워하실 건 없어요 사실. 그런 경우 무서울 것 같아요. 벽지를 뜯었는데 부적이 따다다다다다다 그건 무서워. 다다다다다닥은 제가 알려주셨어요. 다다다다다닥은 가끔 그러신 분 있어. 더 좋아지겠지 싶어가지고 아들 좋아지는 거, 나 좋아지는 거, 딸 좋아지는 거 좋은 쪽으로 재수를 주고 금전운 한 개보다 10개 붙이면 더 좋겠지 해갖고 병적으로 좀 많이 붙이시는 분들이 계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 집에 막 귀신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다다다다 붙이는 경우도 많고 무조건 막 집안에 막 이사 갔는데 막 벽 찢었는데 거기서 부적이 다다다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우리는 무서운 소재로 따다다다다 붙여 있잖아요. 저기 홍대에 그 무당집을 모티브로 한 술집의 입구에요. 리얼 부적이 다다다다다닥 붙여져 있어. 그걸 생각하시면 된다. 꼭 집안에서 부적이 나왔다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거 아니다. 근데 인간인지라 그거에 대해서 겁이 있다 보니까 뭐야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아무 일도 없는데 무슨 일이 생겨야 될 것만 같아? 이러다 보니까 뭔가 봉인된 것 같고. 그치. 근데 만약에 그 부적이 막 귀신을 쫓는 부야. 그런 게 다다다닥 나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그래도 확인은 해보는 게 좋겠네요. 만약에 혹시나. 만약에 내가 이사 갔던 집에서 그런 게 나온다. 그러면 확인은 해보는 게 좋지. 그래서 지식인에도 보면은 뭐 집에서 이런 부적이 나왔는데 무슨 부적인가요? 사진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막 네 만사 형통부입니다. 뭐 이러면은 어제 가위 눌렸던 건 다 뭐지? 그거는 다 상상이다. 이 얘기는 좀 기묘하거든요. 어떤 팀장님께서 장례식장에서 일하시는 팀장님인데
무연고자를 모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연고자들도 모시는 장례식장이 있거든요. 가족들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전부 다 행방불명.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안치고에 계속 계셨던 거예요. 계시다가 한 달 정도 계시다가 결국 이제 화장 처리를 하려고 행정 절차 밟아서 하려고 했는데 이분 3개월 전에 화장 처리가 됐다고. 네, 3개월 전에 화장 처리가 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하냐 하면서 어찌저찌 해서 경찰 그 이유는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이해 하나도 못했어요. 원래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제 돌아가신 사망 진단서를 받아야지 화장이 가능하거든요. 자살을 하거나 하면은 이제 검안서를 받아야 돼요. 그게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 이제 화장 처리가 가능한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미 그 전에 3개월 전에 화장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자 사람이 돌아가신 걸 1월 1일로 칩시다. 네, 1월 1일 날 무연고자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이제 화장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가족들이 다 행방불명 처리돼서 계속 지연되다가 이분 이제 그러면은 화장 처리 할게요. 그게 몇 월이에요? 이미 3개월 전이니까 10월 달에 했다는 거죠. 아 10월 달에 화장 처리가 이미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지금 1월 1일로 돌아가셨는데 9월 달에 이미 화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었던 거네요. 신분이 다른 사람. 그러네. 화장 절차를 밟아서 화장을 했대요. 했는데 이제 그분이 살았던 곳에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장례식장에 전화를 하더니 여기 유골함이 2개가 있다고. 그 주소에 그 그 무연고자가 살고 계시던 곳에 유골함 2개가 있었던. 이미 또 있었다고. 근데 그 가족들은 또 행방불명이고. 근데 유골함을 어떻게 집에다 둘 수 있어요? 유골함 집에 모셔도 상관은 없어요. 집에다 모셔놓은 경우구나. 약간 일본 문화처럼. 그러니까 그 집에 이사 가신 분이 집에서 우연히 유골함 2개를 발견을 하신 거구나. 세입자분이 유골함 이게 뭐냐 하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그 가족들이 다 행방불명이라 했잖아. 이거는 경찰로 이관이 돼서 어떻게 해결이 났는지는 모르는데 좀 약간 기묘하지 않아요? 돌아가신 분의 신분도 그게 아니었고 그 신분의 집에 갔더니 또 유골함이 있고 가족들은 다 연락이 안 되고. 뭔가 일이 있었나 보네요. 근데 그 이사 간 사람도 진짜 엄청 놀랐겠다. 이사 간 사람 놀랬지, 무섭지. 그런 게 나오면 또 이제 시달리죠, 또. 저는 만약에 제가 이사 갔는데 집에서 유골함 전 계약 못 할 것 같아요. 계약금을 못 받더라도 못 할 것 같아요. 무서워. 많이 놀랬지. 찜찜한 이야기? 진짜 찜찜하겠다. 여러모로 찜찜하네요. 이 사람도 찜찜하고 저 사람도 찜찜하고. 그 모셨던 장례식장 직원도 찜찜하고. 그러네. 그래서 실제로 이 무연고 묘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묘를, 무연고 묘를 이렇게 이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처리를 하시는 분들도 보통 기운으로는 잘 안 하신다 하더라고요. 보통 좀 한 잔 드시거나. 예. 왜냐면은 막 그 특수차가 있을 텐데 뭐 포크레인이 될 수도 있고 뭐 하는데 그 하시는 분들도 특히나 이런 무연고 묘나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된 묘.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뭔가 확인을 했고 이 묘를 좋은 날에 아마 옮길 거 아니에요. 보통 그런 묘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 무연고 묘라서 이 땅에 뭐가 들어서야 되거나 아니면 땅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건드려야 되는 경우에는 그거 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봤던 손님들 중에서도 아무래도 중장비 다루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그 무연고 묘를 잘못 건드려셔가지고 막 그때부터 귀신에 시달리거나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어쨌든 간에 이 집의 문을 연 거는 본인이잖아. 그러네. 그래서 막 여자 귀신에 시달려갖고 거의 몇십 년을 고통받으신 분도 계셨고 제가 본 분 중에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막 무당집이랑 무당집은 다 돌아다니고 딱 그 묘를 파고 나서부터 이분이 완전 헷가닥 돈 거야. 그런 경우가 있었죠. 많아요. 하긴 진짜 판도라의 상자처럼 무연고는 진짜 모르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한 장 걸치시고 무조건 할 수밖에 없겠다. 보통 좀 술을 좀 드시고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얘기 해줘야겠다. 그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장례식장 하니까 그 생각난 얘기인데 어떤 무당분이 굿을 하려고 굿판을 버려놓은 거예요. 굿판을 하고 굿은 여러 무당들이 같이 하니까 초대를 받아서 이 벨라가 얘를 무당이야. 그러면은 벨라 씨 남편이 운전을 하고 여기는 무당이 다녀보니까 이제 굿당으로 가려고 하는데 누가 갑자기 그 갓길에서 갑자기 딱 나타나서는 차를 세우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저 위에 볼 일이 있어 가야 되는데 좀 태워달라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위에 올라가는 건 굿당밖에 없는데 왜냐면 깊은 산이고 없었대요. 그래서 알겠다 그럼 뒤에 타라고 이렇게 해서 그 아줌마였나? 뭐 어떤 아줌마를 뒤에다 태웠는데 태우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차가 완전 사고가 전복된 거예요. 그리고 남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굿이 이 벨라 씨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된 거야. 못 오고 아예. 그래갖고 무당들이 사자 태운 거라고. 왜냐하면은 일반인이 거기서 뜬금없이 차를 태워달라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소름 돋아. 이 얘기는 최근에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이 얘기를 그러니까 저 아는 분의 직접 겪은 얘기예요. 그 현장에 있었던 분이셔. 그 굿에 있었던 분이. 그래서 하도 안 와가지고 하도 안 와서 연락도 안 되고 하니까 야 그냥 우리들끼리 하자. 이러고 나서 진행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그날 오다가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오기 전에 사고가 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아줌마인지 어떤 분이 차를 태워달라 해가지고 차를 태웠는데 그 굿당을 얼마나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 차로. 근데 그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남편분이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럼 뒤에 앉아있는 분은 안 계시고요? 그 얘기는 못 들었어요. 두 분은 안 죽고 남편분만 죽었다 하더라고. 그 사람한테 사자가 실려 있었던. 그럼 사람이 진짜 탔는데? 그거는 모르죠. 그거는 왜냐면은 사고가 겪고 나서 막 완전히 정신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뿔뿔이 다 흩어지고 이분은 이제 남편 장례식 치른다고 정신없이 보내고 나서 나중에 와가지고 화난다는 소리가 딱 그 소리를 하니까 무당들이 거기 있는 사람 다들 깜짝 놀랐고 사자 태웠네 이 소리를 한 거야.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안 태우잖아요, 누구를. 근데 그 태우는 일은 잘 없죠. 그리고 제가 전에 듣기로도 거기에 그 올라가는 길에 그렇게 태워준 이유도 굿당 가나 보다 하고 태워줬대요. 굿당 가나 보다. 왜냐면 굿당도 굿을 방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다른 방 가는 손님인가 보다 하고 태워줬는데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탈 리도 없고 그리고 사고가 날 만한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무당들이 뒤늦게 그 얘기를 듣고 사자를 태웠다 이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소름. 오늘 영상 나가면 이제 함부로 누구 못 사람들이 절대 안 태우겠어요. 근데 저 지인 중에 방금 이 히치하이킹과 관련된 얘기가 또 있는데 들었어. 기억이 났어. 저희 같이 아는 제 지인이거든요. 친한 언니인데 그 언니가 원래 기문이 좀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귀신을 되게 잘 봐. 그리고 신기도 되게 강하고. 근데 그 언니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내비가 계속 이상했나 뭐 그랬대요. 그래서 내비가 계속 이상한 길을 알려주고 이 일을 마치고 지역에 그러니까 출장을 갔다가 서울로 올라가는 길쯤에 계속해서 내비가 이상한 길들을 알려줘갖고 그분이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고속도로를 벗어나가지고 이건 국도도 아니고 그걸 뭐라고 하지? 고속도로 아니 되게 어두운 길. 그런 길로 되게 이상한 길로 자기를 안내해주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공포가 몰려와가지고 그분이 이제 남편한테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또 그렇게 안 받더래요. 원래 바로 받는 분이신데 그래서 막 20통씩 막 하고 운전을 계속 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어떤 남자 같은 사람이 차를 세우라고 손짓을 이렇게 하더래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 길에서 모래길에서 그래갖고 그 언니가 차를 피한다고 순간 이렇게 핸들을 돌면서 그때부터 막 완전 대혼란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거의 멘탈이 나간 거야. 그 사람을 피하겠다고 살짝 틀었대요. 그러면서 그 100% 사람이 맞았대요. 왜냐면 자기가 그 사이드 미러로 봤었대요. 맞지? 그러면서 사람이 있다는 거 봤고 그래서 자기가 저 사람 미쳤나 왜 저러지 하면서 그때부터 막 이분이 패닉이 된 거야.
그러면 전화는 안 받지 하면서 남편이 겨우겨우 연결이 돼가지고 또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나 지금 미쳤다고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진정해라 진정하고 다시 말해 했더니 자기가 논밭에 가운데 와 있더래. 뭐야? 그리고 사람 없고. 사람도 없고. 그걸 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본 거예요. 그걸 틀면서 정신없이 막 자기는 어딘가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그 논밭 한가운데에 그냥 띡 하고 차가 그냥 중앙에 서 있더래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봤다고 했나? 뭐 아무튼 그 사람 없었다고 했었잖아. 아예 사람이 없었다고. 잘못 본 거지. 그분도 약간 사자였던 건가요? 그러니까 어떠한 귀신이나 이런 존재를 잘못 본 거예요. 무서워. 내비를 믿으면 안 되겠어요. 내비도 믿으면 안 되고 함부로 태워줘도 안 된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사자 얘기를 좀 해봤고 오늘 더 무시무시하네요. 지난 시간에 비해서. 또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은 진짜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장례식장. 네. 저도 옛날에 장례식장에 귀신 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 안 가요. 저도 꿈꿨잖아요. 장례식장에서. 그 할머니 그거. 맞아.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아기 때 장례식장에 귀신 보고 저희 고모도 그때 봤을 거예요. 고모도 보고 화장실에서. 저는 아마 봤는데도 모를 수도 있어요. 맞아, 그럴 수도 있어. 진짜 사람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말하셨을 수도 있어. 다음번에 또 무서운 얘기를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도깨비터에서 무서운 귀신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희 화진선이가 지금 추워가지고 앞에서 쭈그리고 있고 오늘 까만 옷을 입고 왔어요. 신발까지 까만 색깔로. 그래서 까만 옷을 입고 와가지고 이제 간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